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구입 물량 지수는 47로 집계됐습니다. 전년에 비해서는 2.4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50을 하회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 구입 물량 지수는 3으로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끼고라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 3채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일산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대폭 늘었습니다. 지난 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5만 671건 대비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 9,295건으로 17% 증가해 전국에서 매물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광진구가 961건에서 1,348건으로 40.2% 늘었고 뒤를 이어 서초구가 33.5%, 강남구 26.1%, 송파구 23.1% 순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연속 오름세를 보이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CBSI가 지난달 6포인트 이상 떨어지며 다시금 하락세로 들어갔습니다. 주택과 토목 분야 수주에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이면서 전체 건설 경기 영향에 미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CBSI가 전월 대비 6.2포인트 하락한 72.2를 기록, 건설 경기 회복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작년 집값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에서 3채꼴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의 주택 구입 물량 지수는 2012년도에는 32.5로 3채 중 1채를 살 수가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100채 중 3채꼴로 급감한 수준인데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번째 순서는 강남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박영신 소장님께서 서울 최초 도심 복합사업 지구 설계를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정부부터 이제 시작되어 온 도심 복합 개발 사업, 역세권이라든가 저층 주거지를 또 주거 환경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이거는 실제로 대규모 개발보다는 소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 속도가 좀 빠르고 아무래도 입주율도 높을 수 있는 조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주거 환경 개선에 좀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좀 내용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기본적인 틀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21년도 발표된 내용인데요. 보시게 되면 83만 가구를 이제 전국 대도시에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수도권 지역에만 한 61만 가구, 서울에만 32만 가구 정도 됩니다. 5대 광역시가 22만 가구 포함해서 총 61만 가구가 될 테고요. 공공 분야가 한 70에서 한 80% 정도, 공공자가라든가 공공임대를 20, 30% 정도 혼합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주거 뉴딜 정책을 통해서 다기능 임대주택을 전국에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21년도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공공분양, 공공자가, 공공임대, 민간 참여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민간 참여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 속도는 좀 빠를 거고요. 도시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든가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는 공공정비 사업, 도시 재생을 통해서 주택 공급하겠다. 또 공공택지 신규 지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회 서비스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조금 그 지역적인 여건이 지금 개선이 필요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많이 바꿔보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형을 보게 되면 주거상업 고밀지구라든가 공급 활성화지구, 그다음에 주거산업 융합지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거지와 상업지역을 혼재하게끔 만들어서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층수로 현재 개발을 하고 주차장 없는 주택이라든가 정부 지원의 교통 연결성 강화, 전철역과 가까운 역세권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같은 경우는 저층 주거지를 생활 SOC 어떤 공간까지도 같이 만들어서 단순하게 주택 개념보다는 좀 더 편의롭게 그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겠다. 이건 저층 주거지에서 많이 개발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주거 산업 융합 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주거 공간과 이제 합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업 벤처 공간이라든가 주거 공간 별도로 있으되 거기에는 이제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또 1층에는 복지 공간이라든가 상업 시설들을 많이 확충을 해서 기업 지원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이 이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런 틀들은 거의 뭐 기본적으로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는 추진 현황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21년도에 이제 발표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후보지를 58개소 약 8만 5천 가구 정도, 그다음에 이제 예정 지구를 이제 주민 공란까지 끝난 곳을 4곳 6만 4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구 지정 3분의 2 정도 주민이 동의한 곳을 9곳 1만 4천 가구 정도, 동의율이 3분의 2 이상인데 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를 32곳에 4만 2천 가구 정도. 변동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이번에 또 해제된 지역도 있고요. 원안 추진과 설계 공모를 통해서 중공을 하겠다. 이제 설계 공모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겠죠. 통합심의를 통해서 지구지정에 준공까지 4, 5년.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들 때문에 뭐 조금 관심들이 많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민간도시 복합개발 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도 같이 묶어서 또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도 만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단계까지 왔느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설계 공모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세권에 4군데, 저층 주거지에 2군데가 이제 현재 설계 공모로 당선된 거고요. 보시게 되면 공급 양을 보게 되면 현재 은평구라든가 도봉구 뭐 이쪽 지역에 많이 역세권이 이제 포진해 있고요. 저층 주거지는 은평구와 영등포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설계 공모를 통해서 현재 어떤 설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설계 공모 당선작을 통해서 이제 이쪽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예시로만 2가지만 말씀드리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입니다. 역세권 같은 경우는 현재 연신내역 지구를 연신내역 주변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 주변에 용적률을 최대로 650%대까지 끌어올려서 최고 층수 49층까지 해서 이건 주거와 상업이 복합적으로 이제 융합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증산 같은 경우는 저층 주거지 이 지역은 1종 일반이라든가 3종 일반 주거지가 많은데 여기를 용적률을 300%대까지 이제 3종으로 이제 통일을 시키고 거기에 이제 2,400가구 정도를 최고 층수 40층까지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40층까지 들어가는 부분에는 문화공간이라든가 생활 SOC 사업이 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주변이 단순하게 그냥 덜렁 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이 생활 환경 자체를 좀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 2가지 예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도시 복합개발 사업으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 참여형 어떤 형태로 개발할 거냐 크게 2가지를 보게 되면 성장 거점형 이건 뭐 역세권 주변에 첨단 산업이라든가 기업체 유치가 많이 들어갈 테고요. 주거 중심형 같은 경우는 노후도 60% 이상의 역세권도 포함되지만 여기는 주거 중심의 고밀 개발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입지요건에 따라 도시혁신 계획구역 도시혁신 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고요. 세제라든가 공원 녹지 기준을 좀 완화해서 현재 실제 우리가 공공 택지라든가 공공 부지에 통해서 그 주변에 또 기부 체납을 통해서 연결되는 부분보다는 이 주변에 이제 주택을 또 현재 그 주변의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는 현재 실제적인 도심권 개발 이런 걸로 현재 축을 만든다는 얘기고요. 주거 중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중심 지정으로 해서 용적률을 최대 500%대까지 또 세제공원 녹지 기준 완화를 해서 아무래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버려지는 땅이 또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땅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얘기고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사업성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또 이제 그 자금을 끌어들일 때
그 자금을 또 어떤 형태로 할 거냐. 리츠나 신탁을 통해서 진행하는데 토지주 개발회사 금융과 특수 목적 회사 SPC에 출자를 해서 토지주 비율 50% 이상만 현재 실제적으로 동의를 하게 되면 현재 리츠를 현재 실제로 진행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또 신탁사를 통해서 자금을 또 그만큼 끌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3분의 2 이상 동의하는 경우 토지주가 신탁사의 토지를 신탁에 시행을 하고 신탁사가 사업 및 시공 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자금 관리뿐만 아니라 관리 신탁이 된다는 얘기죠. 시공 관리나 어떤 기본적인 관리까지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때문에 도심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 우리가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군데군데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주택의 또 비율이 70% 이상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현재 실제로 저렴한 가격의 임대라든가 분양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난 해소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이 어떤 거고 또 리츠와 신탁에 따라서 어떻게 사업 내용이 달라지는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특징을 잡고 싶으시다면 저희 무료 상담과 세미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통해서 예약 문의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부동산 정보 체크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신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석 역세권,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이고요.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최역세권이고요. 양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보로 한 1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그 주변 상황을 보게 되면 강남대로 연결된 지역입니다. 업무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기업체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또 역세권 재건축 단지가 한창 또 진행되고 있는 지역, 또 현재 재건축이 완료가 돼서 입주율이 상당히 높은 또 고가의 단지가 이미 조성된 지역이고요. 또 아래쪽을 봤을 때 서초면 RSC 단지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서 기업체라든가 연구원 단지가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양재IC 주변에 현재 놀고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땅들을 통해서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이제 올해 또 용역 발주라든가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양재IC부터 현재 잠원IC까지 연결된 구간 중에서 서초IC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서초IC 인근에는 당연히 주거와 상업시설들이 복합적으로 개발된 지역이다 보니까 또 인근에 있는 지역들 그 주변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교통여건 개선 사업이 또 있죠.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거기에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이거는 GTX C 노선이고요. 의정부부터 군포 금정까지 가는 1차 구간, 그 지역을 관통하는 구간인데요. 삼성역 다음역입니다. 이거 확정된 노선이고요. 당연히 그 주변에는 지하공간 통해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지나가고 강남대로를 통해서는 수도권 광역 급행버스들이 현재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통망이 굉장히 또 현재 그 주변에 수도권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들을 현재 대규모 수용할 수 있는 요건들이 당연히 이쪽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른쪽에 강남과 도곡, 대치 이런 현재 고가의 주택단지라든가 재건축 단지들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지점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봤을 때 강남 테헤란로 연결되고요. 왼쪽 편에 이제 그 주변에 법조단지라든가 또 서초구 자체에서도 이 주변에 또 정보사 부지를 통해서 개발되는 면적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주변의 개발 여건들이 상당히 우수할 수밖에 없는 또 입지적인 여건도 상당히 좋고 교통 여건 전철역에서 채 1분이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주변 말씀드린 대로 우성아파트 사거리, 현재 그 주변에 강남대로, 강남역, 삼성타운부터 롯데, 또 코롱까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기업체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그 주변에는 당연히 재건축 단지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지개와 우성 같은 경우는 이미 조성이 완료가 됐고요. 신동화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신동화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 올해는 뭔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총 5,000세대고요. 롯데와 삼성, 그 주변에 대기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강남대로는 말 그대로 대로, 그 대로 주변에는 당연히 기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업무 시설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양지역부터 강남역까지 구간, 저 푸른 색깔 구간이
업무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고 또 그 주변 직장인들이 워낙 중소기업부터 대기업들까지 워낙 빼곡하게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인구 구성들이 워낙 좋고 그 주변에 당연히 그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업시설까지 연결된 강남역 뒤에 있는 배우상권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층 인구들이 상당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여건에 권역 자체도 워낙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이제는 수도권 지역의 지하도로 개발 사업, 여기는 순환축, 남북축, 동서축 이렇게 나눠지는데 남북축으로 봤을 때는 화성과 서울, 경부선 포함돼 있죠. 현재 실제적으로 예산까지도 신규 반영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편성이 돼야 용역을 하든 설계를 하든 뭔가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한남부터 현재 양재시까지 구간, 실제로 봤을 때는 반포와 서초, 양재까지 구간이 굉장히 메인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구개발시설, 주거상업시설이라든가 복합문화예술단지, 주거 및 상업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건지 주변이 서초와시입니다. 서초와시까지도 차량으로 한 1, 2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GTX 노선은 이번 정부 들어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더욱더 빠르고요. 광역철도 개발 사업, 교통망 개발 사업에도 예산 편성을 더욱더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선 자체가 1차 노선에서 또 연장선까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연결될 그 교통망 개선 사업이고 말씀드린 대로 지하공간 토배를 통해서 그 주변의 서초구청이라든가 현재 복합환승센터, 광역환승센터 통해서 아래쪽에 있는 현재 GTX 노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는 유동인구가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상업시설들을 찾는 특히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상업시설들을 찾는 임대 인구들이 워낙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저 서초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는 현재 양재역부터 서초구청 양재 전화구까지 연결돼 있는데요. 이 주변에 붉은 색깔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입니다. 당연히 서초구청까지도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 주변에 예술과 관련된 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또 볼거리가 많아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또 양재시 구간에는 현재 실제적으로 한 150만 평 정도의 현재 실제적인 15,000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 완공된 건 아니고요. 현재 조성이 다 되고 있는데 KT나 삼성, LG, 현대까지 연결된 연구원 단지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밸리를 통해서 일반 직장인들까지 연결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서초구에서는 가장 큰 개발 면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격이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까지 전용 면적이 30평 정도 되는 출입구가 3개 정도 되어 있는 초육세권 1층 상가고요. 임대금액 5천만 원 보증고를 400에서 45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8억에서 9억 8천만 원 정도 그 이상도 가능할 거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육세권이고 우선 교통망에 광역교통, 버스, 전철까지 연결된 교통망 개선 지역이고요. 지속적인 임대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 호재라든가 희소성 높은 우수한 입지에 거기에 높은 임대료, 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노후 생활도 보장될 테고요. 자율이라든가 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초육세권 상가를 이 정도 가격에 볼 수 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상가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특히 양재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상가 지역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정보는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1.5룸 구조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역삼동입니다. 자세한 지역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테헤란로로 가보겠습니다. 테헤란로야 현재 직장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상업시설부터 해서 유통시설, 관공서까지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지역이죠. 그래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대기업체들이 이 지역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연히 현재 직장인 구성이라든가 교통망들이 워낙 좋고 또 직업군들이 워낙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또 현재 강남역에서도 신분당선 연장선이 신사역까지도 개통이 됐죠. 그리고 현재 역삼역과 강남역 같이 이용할 수 있고 도보로 한 3, 4분 정도 거리에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국제여름 복합지구가 한창 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이 테헤란로는 당연히 강남의 메인 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 가장 중심권에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 실제로 교통망 개선 사업 통해서 이 직장인구들, 유동인구, 생활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현재 지하철 승하차 인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강남역이 월등히 높죠. 월등히
굉장히 높고 450만 명, 거의 한 400만 명 정도 가까이, 400한 3, 40만 명 정도 됩니다. 1일. 그리고 또 현재 잠실역, 그다음이 역삼역과 연결되는데 강남역까지도 연결된 부분이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가 그 주변의 교통망 또 어떤 그 추구되는 라인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간대로 보시더라도 현재 실제적으로 6시부터 현재 5시 때까지 현재 빼곡하게 이 주변이 거의 현재 인구 구성으로 들어차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또 그 인구 때문에라도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다. 이거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주변에 젊은 직장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강남 역삼을 꼽을 수 있고요. IT 기업과 관련된 또 직장인들 구성들이 지금 법인체들이 굉장히 더욱더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더욱더 충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서울 강남권 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테헤란로 축을 메인 축으로 검정색 부분이 이제 강남 업무지구입니다. 업무지구 활성화되고 추가적으로 현재 확장 가능한 지역을 서초역부터 해서 잠실역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라인들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현재 실질적인 업무지구 중심에는 뭐 서초구로 보시기에 정보사령부, 정보사 부지가 개발되고 있는 거는 뭐 다 알고 계실 테고요. 롯데칠성 코롱부터 라이온미싱 부지가 실제적으로 현재 국제업무 상업 복합 중심지로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로 복합지구야 뭐 당연히 뭐 지금 현재 한창 조성 중이기 때문에 이 주변의 현재 여건상 당연히 실질적인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GTX 노선이라든가 대기업체들의 인구 구성들 이것들 때문이라도 테헤란로는 지금보다 더욱더 많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중심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테헤란로가 메인 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강남, 역삼, 선릉, 삼성이 벤처 산업 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벨트별로 봤을 때도 가장 메인에 들어가 있는 지역 또 현재 실제적인 그 주변 상황 때문이라도 가격 결정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신사 노년부터 해서 현재 연결된 상업 의료라든가 압구정 로데오부터 하기울까지 연결되어 있는 한류 관광 또 현재 실제적으로 이제 양재부터 수석까지 연결된 의료 R&D라든가 이렇게 각 권역별로 해서 현재 그 중심에는 개발의 색깔들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중심 권역에 있는 금융 IT, 국제 업무, 마이스 관광 이것들이 현재 가장 크게 유동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GTX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국제로 복합지구가 개발되고 있는데 상층부를 5개 권으로 나누어서 이제 문화예술이라든가 국제 업무까지 같이 연결시키고 지역구나 2호선 삼성역부터 해서 GTX, KTX 동북부 연장선이라든가 A노선, C노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GTX C부터 해서 현재 위례 신사까지 또 급행철도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조건이고요. 지하 공간 통해서 지하 6층까지 개발을 하고 거기에는 현재 실제적 공공상업부터 해서 통합 대합실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공항 과 관련된 로비 시설이라든가 또 중앙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연결되면서 지하 공간 개발 통해서 이 주변의 유동 인구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업무지구,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치선까지 삼성역부터 해서 강남역까지 연결된 업무지구는 이 주변이 활성화시키려면 건물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을 좀 더 완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삼종이라든가 일반 상업적 같은 경우 용적률이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이 토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 토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당연히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임대 가능 금액이 2억 8천만 원부터 4억 원 정도 가능하고요. 실투자 금액이 4,500에서 6,500만 원이기 때문에 뭐 2-3개 정도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고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도 부담은 덜 하실 겁니다. 임대금은 2천만 원 보증금을 110에서 140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을 2억 2천만 원부터 3억 2천만 원까지 뭐 받는다 치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테헤란로 직장인 밀집 지역에 이 주변에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강남권의 가장 메인 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 소유가 풍부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경쟁이 높아지면서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도 보장된다. 또 토지가 급등을 예상할 수밖에 없죠. 개발이 되게 되면 당연히 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여건이고요. 강남역과 역삼역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또 그 주변에 또 교통 시설들 또 교통 혜택을 보기 위해 들어오는 임차인들이 그만큼 수요가 폭증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역과 역삼역 이용할 수 있는 테헤란로 위치 지역 소개받아봤고요. 우리 박영지 소장님 강남 투자 길잡이십니다. 특별히 또 세미나 준비하고 계신데요. 서울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업 특징을 잡아주시는데 특히나 강남 쪽 부분들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세미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02-3153-2668번 통해서 예약 문의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부동산 정보체크 함께 해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는지 4월 부동산 뉴스를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태근 대표입니다. 자, 4월 들면서 이제 벚꽃이 만개하고 정말 따뜻한 하루하루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날씨 때문인지 부동산 시장에도 어느 정도의 훈풍들이 부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런 부동산 시장들을 분석하고 공부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또 날씨가 좋다 보니까 임장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날씨들인데 4월 들어서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지금 현재 부동산의 시장 뉴스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간단한 이슈 진단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내용들인데요. 일단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는 것 체감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지금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장금리가 1년 만에 연 3%대에 나와 있는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금융권을 비롯한 지금 현재 3%에서 5% 최고금리가 5%까지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택 구입을 위해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뭐 6%, 7% 이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었던 금리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많이 완화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 자체도 동결이 되면서 시장금리는 조금씩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그런 정부 대책 마련에서 금리의 인하가 굉장히 큰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뿐만이 아니라 변동금리도 계속해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실질적인 대출에 대한 활용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도 버팀목 대출 한도를 늘리면서 약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규모를 늘리면서 전세 대출도 6배 가까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을 했다라는 뉴스가 다음 뉴스로 나왔습니다. 대출 완화에 이제 2030 매수세가 증가를 하고 또 전세 대출을 활용해서 임대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2030 세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뜻인데 부동산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30대 실질적으로 이제 30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앞두거나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대주택들을 많이
그 임대 시장으로 진입이 굉장히 좀 용이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구입 추세 또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바닥에 많이 가까이 접근했다라는 이런 분석들과 함께 더불어서 앞으로의 그런 금리가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지 않을 거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로 급매성 매물들 특히나 굉장히 좀 많이 싸게 나왔었던 급매성 매물들이 많이 소진되는 모습들이 2월달, 3월달에 많이 나타났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이제 그 출자되는 금액대의 한도를 높이면서 실질적으로 대출을 많이 활용한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의 강세화 현상들이 조금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뿐만이 아니라 이제 분양 시장에도 실질적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젊은 층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2030 세대의 매수 비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2월 달만 보더라도 34.7%가 2030 세대의 그 매수 비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자녀들에 대한 주택 구입을 해주기 위한 이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었었고, 그리고 대출 금리의 부담감이 낮아지면서 지금 집을 매수하고자 하는 금매성 매물들을 많이 좀 임장하고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금액이 뭐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이런 불안감도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그런 경제 지표라든가 또는 금리적인 영향을 봤었을 때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었던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권을 지금 현재 지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타이밍이 늦어지거나 또는 정부의 대책줄 중에서도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부양책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가격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매수세가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분양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호재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점제에서 추첨제로 이제 부활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었는데 지난 4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만 하더라도 약 10개 단지 정도에서 올해만 하더라도 1만 2천여 가구 정도가 분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도 청약을 굉장히 많이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점제였었을 때는요,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들, 특히나 자녀가 없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가점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첨제가 부활이 된다면 앞으로 강남권에도 내가 또 중도금 대출도 풀렸기 때문에 충분히 청약을 통해서 강남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만 하더라도 강남권을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집중해서 분양권 쪽으로, 분양 쪽으로 좀 매수를 고민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이고요. 자, 규제 지역에 대한 중소형 아파트 추첨제 공급이 4월 1일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점에 대한 페널티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크다라는 것이죠. 젊은 세대들이 추첨을 통해서 좀 노릴 수 있는 청약을 통해서 노릴 수 있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은 4개 구, 서울시에서는 서초, 송파, 강남 그리고 용산구를 비롯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적용 단지들 지금 현재 비규제 지역에서는 영등포자이 지금 디그니티가 실질적으로 198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이런 규제가 풀리면서 실질적인 그런 청약의 과열 현상들도 나타나고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 있는 지역들에 대한 수요, 굉장히 니즈는 많이 계속해서 증폭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규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의 청약 개선안을 보시면은 60제곱 이하일 경우에는 가점제가 100%였던 것들이 지금 현재 추첨제 60% 그리고 60제곱에서 85제곱미터의 그 이하 구간까지는 추첨제가 30%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고 대신에 이제 84제곱 이상 되는 이제 초과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첨제는 20%로 조금 더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점제가 80%. 실질적으로 좀 넓은 평형대는 이제 4인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수요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40세대, 50세대의 그런 주택 구입에도 리스크가 없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무조건적으로 다 청약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1순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반기만 하더라도 방배동이라든가 청담 상위, 지금 현재 청담 르엘 같은 경우에도 많은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신반포와 방배, 그리고 도곡 삼익과 그 잠실 진주 아파트 등의 재건축 단지들이 구성되는데, 약 10개 단지 강남권에는 지금 3구 기준을 해서 10개 단지에서 12,000여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월달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준비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더 떨어지면 사야지, 또는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는 절대 매수하기가 어렵고, 또 무주택자는 내가 뭐 매수대기를 항상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전세라든가 월세를 활용해서 주거를 하고 계실 텐데, 그 만기되는 타이밍에 내가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또 늦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수할 수 있는 기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분양이라든가 또는 금매성 매매건에 대해서는 올해 한번 준비를 꼭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주택자일 경우에는 상급지로 갈아타기 굉장히 좋은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지방권에서는 서울 수도권이라든가 또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인서울을 위한 그런 목표들, 그리고 인서울 내에서도 한강변을 기준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라든가 좋은 입지에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전략들을 충분히 세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었던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그런 비규제 지역으로서의 이동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같은 이런 소강 상태 또는 가격이 하락되는 이런 시기가 갈아타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다. 가격이 상승되는 시기에는 절대 상급지로 가기 어렵습니다. 가격이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부동산에 있어서의 이제 투자자 정말 1년 동안 많이 참고 기다렸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분양권에 대한 이런 그런 그 전매 제한도 이제 풀리게 되면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쪽으로도 시선이 많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을 집중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모아타운을 비롯한 재개발 사업지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들에 대한 투자처들 굉장히 많이 모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로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지역들로서의 그런 분석들과 매수를 조금 고민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금액이 재개발, 재건축 실질적으로 많은 자금들이 들어갑니다. 특히나 또 전세 가격이 많이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갭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 있죠.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소액 자본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면 앞으로 입주권이 될 수 있는 재개발 사업지죠. 입주권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에 가장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지역에 먼저 선점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충분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월 달은요, 부동산의 부양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완화뿐만이 아니라 금리 완화, 그리고 세금 완화 등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을 맞춰보시면서 4월 달 부동산 투자 전략 함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날씨도 풀리고 임장 가기 좋은 날씨가 오고 있죠. 특히나 2030 영끌족들의 매수세가 늘고 있다는 점, 또 1주택자분들은 상급지로 갈아타기 전략이 4월에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세미나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1주택자 갈아타기 매수와 투자 전략을 주제로 1대1 상담 또 세미나 진행하시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대근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정보 체크는요. 바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2호선 구의역 역세권에 위치한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원룸 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방과 거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1.5룸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1, 2인 가구에 굉장히 큰 수요도가 만족스러운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건국대학교가 광진구 자양동에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수요 그리고 바로 청담대교라든가 영동대교를 넘어서면 강남 청담동 그리고 또 강남구청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도 직접적인 강남권의 1.5룸 이런 불량 원룸에 거주하시는 임대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곳의 임차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지역이 바로 이곳 자양동인데요. 자, 이곳 자양동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강변을 끼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앞으로 재개발될 수 있는 또는 지금 현재의 입지로도 한강변을 이용할 수 있는 뚝섬 한강공원이라든가 또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그리고 이런 지하철 노선들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굉장히 교통의 인프라 그리고 이런 숲세권의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자양동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장점, 큰 포인트로 첫 번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곳이 재개발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양 4구역 같은 경우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회에 이곳이 재개발로서 지금 굉장히 빠른 추진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수동에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위치하고 있죠. 하지만 이곳도 실질적으로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약 10년 정도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미래 가치만 보시면은 이곳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 한강뷰를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로서의 그런 기대 가치를 많이 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포스트 다음 지역으로 어느 지역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인가 자양 7구역을 비롯한 바로 이곳 자양 2구역, 자양 2동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도 추진되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모아타운 지금 재개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우측변으로는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여기도 굉장히 오래됐죠. 시간들이 2024년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해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용성 광에서 사실상 이제 광진구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뒤처졌었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이제 서울의 끝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저밀도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한강변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네임밸류가 있을 수 있는 또는 이런 브랜드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아파트들이 실질적으로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뭐 스타시티라든가 건대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위치하고 있는 주상복합을 제외하고는 대표적인 이제 뭐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앞으로 아파트가 생긴다면 강남 청담동이라든가 압구정을 비롯해서 또 성수동을 끼고 있는 라인으로서의 그런 발전 가능성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 건대 입구역과 그리고 성수동, 카페거리, 그리고 뚝섬역 인근 라인들, 젊은 세대들, 서울숲 라인과 함께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주된 수요층이고요. 특히나 대학가 먹자골목과 주상복합, 대기업 상권들이 같이 함께 혼재되어 있으면서 이곳에 많은 유명인사 또는 그런 방송 쪽으로도 많은 부분들의 복합 문화 시설 공간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곳에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관람객들의 증가층들이 굉장히 이 시장을 굉장히 크게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들이 같이 함께 형성이 되면서 가격이 높게 집가가 올라가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개발 호재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지상 구간이 바로 뚝섬부터 시작을 해서 왕십리, 뚝섬, 성수 그리고 이곳 광진구 라인들 구의역까지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이 지하화될 수 있는 개발 가능성들 앞으로 잠재적인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수동이라든가 또는 자양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의역 인근에 지금 현재 KT 부지 자리에 18층 규모의 광진구 통합청사가
3사가 지금 입점을 예정하고 있고요. 행정뿐만이 아니라 상업시설 업무 그리고 주거를 아우르는 복합타운 10개 동이 이곳으로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층 규모의 업무 빌딩들 그리고 호텔과 오피스텔들이 같이 함께 들어설 것이고요. 광진구 자양동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구의역 인근이 좀 많이 노후됐었던 곳들이기도 한데 앞으로는 이렇게 변모가 된다. 이것이 바로 인근의 광진구 자양동도 이런 고층 아파트들과 빌딩들로 계속 빼곡하게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양 1 촉진지구는 2024년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도 지금 현재 제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 7층부터 지상 40층까지의 규모로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될 것인데요.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하기에도 좀 불편하고 또 그런 어떻게 보면은 노후되어 있는 모습들에서 현대화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미 뭐 건물에 40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가치,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르네상스 한강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버전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서울을 변모시키고자 하는 개발가치 바로 그레이트 한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변 위주로 이제 그 서울 시민들의 그런 편리성들과 그리고 또한 그런 복합적인 문화 생활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었는데 광진구 자양동 인근에는요 이제 곤도라가 이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그런 규모로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관람객들이 또 들어설 수 있는 한강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개발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강변 인근으로 해서 이제 아파트가 조성이 되는 이런 사업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신축 빌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은 모아타운으로 개발되기도 쉽습니다. 예전에 이제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축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 개발되기,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개발되기 어려웠었는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라든가 다세대,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을 하기 때문에요. 소규모의 택지들을 조성해서 필지들을 모아서 개발하는 아파트 단지의 그런 구성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광진구에서는 자양동이 마지막 남은 한강변 개발 입지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양 2동의 이주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자양동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성정되는 모습들도 언론의 뉴스들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양 2동 제가 말씀드렸었던 모아타운이 사업이 가능한 구역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1구역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도라든가 이런 개발 가능성에 있어서는 이미 검증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모아타운의 추진 계획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가능이 하다. 168세대로 1구역이 개발이 가능하다. 1구역이 이제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1구역과 뭐 이제 6구역까지 모여서 대규모의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1구역만 하더라도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59제곱부터 84제곱까지의 그런 조성들이 같이 함께 된다면 한강뷰를 바라보는 아파트가 될 수 있다라는 입주권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4억 6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인데요. 임대를 놓으시고 전세를 놓으신다면 지금 현재 약 2억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대지 지분율이 실질적으로 지금 한 6.5평 정도 그리고 7평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룸이라고 너무 작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대지 지분율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평 정도의 대지 지분율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 2억 원 정도로 갭 투자가 가능하다. 월세를 놓으신다면 월 90에서 100만 원 정도 1.5룸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출 금액 제외하시면 약 2억 3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자, 한강변 모아타운 마지막 남은 후보지가 될 것 같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강남, 청담, 압구정, 성수, 송파 라인들 상급지와의 접근성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점 그리고 2호선과 7호선을 비롯한 차량으로 이동하실 경우에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그리고 동부간선도로까지 서울의 어느 지역으로도 빠르게 업무 시설들과 그리고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건국대학교 그리고 세종대학교를
비롯한 대학가와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신축 풀옵션을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일 경우에는 임차 수요를 충분히 쉽게 맞출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 2억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임차 수요 충분히 장기적인 투자 전략 세우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강변 핵심 입지 투자처이고요. 그레이트 한강 개발이 되면서 앞으로 그 부가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남은 모아타운 후보지 광진구 자양동까지 소개 들어봤고요. 1주택자분들은 상급지로 갈아타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세미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대근 대표님의 세미나 023153-2668번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체크 함께해 주신 박대근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박대근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체크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